상계 67동 주민자치회 위원 상견례 및 내규 수립 계획 회의 진행을 맡은 지원관 이나나입니다. 좀 선도적이면서 모범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또 저희 동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안착돼서 다른 동에 결코 욕먹지 않도록 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를 변화시키는 막중한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동안 저희 사업단은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51명의 이수자 중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자진 포기하여 50명 전원 조례에 의거하여 공개 추첨 없이 위원 선정위원회의 선정회의를 거쳐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6일 동안 운영 내구 수립 계획 사전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원님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박수 쳐주세요. 지금부터 오영식 강사님을 모시고 상견례 및 내규 수립 계획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자로 풀어볼게요. 주민자치가 주민이 스스로 뭐 하는 거죠? 치가 무슨 치자죠? 다스릴지. 주민이 스스로 다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민자치가.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뭘 다스리는 걸까요? 지역의 문제를 다스린다. 지역의 문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주민자치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는 이제 근거법이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법. 2000년대 넘어오면서 지방자치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나뉘냐면 국가가 다 해결하지 않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노원구가 스스로 다스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한쪽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축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주민이 스스로 나서실 때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해결하는 것보다 그 예산 차라리 주민들한테 내려주면 우리들이 더 효과적으로 쓰겠다 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체감할 때 이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부 예산씩 내려오면 그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 그게 주민자치회에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차이점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예산과 권한이 확대됐다.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확대됐다. 두 번째가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근데 우리 노원구 조례에서 나중에 볼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연 1회 주민총회를 한다. 요거랑 분과위원을 모집하니까 우리 분과 참여해서 같이 하자.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다른 주민들 만날 때 이 얘기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특히 노원형 주민자치로 바뀌는 지점들 나와 있어요. 자, 25명에서 50명으로 2배 확대됐어요, 위원. 그리고 선정위원회 선정했던 방식에서 주민자치학교 이수하고 공개 추첨해서 선정한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위원 구성 비율이 예전에는 별도의 비중이 없었는데 개인 신청자 60% 이상, 단체 신청자 40% 이내, 또 특정성 60% 미만이라는 규율이 생겼습니다. 위촉을 동장님이 하던 거에서 이제 구청장 위촉으로 급이 올라갔어요. 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는 세 가지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 가지예요. 권한이 커졌어요. 권한이. 이렇게 많은 권한들을 수행하게 됐다. 권한과 예산이 커졌다. 그리고 주민총회가 없었는데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한다. 대신에 각 동 주민자치에서 횟수는 결정할 수 있다. 분과 구성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도 분과는 있었어요. 근데 분과가 25명 내에서 한 거예요. 25명 내에서. 근데 이제 바뀐 거는 주민자치회 여기 50명 위원님들이 분과 다 들어가시고 기본적 들어가시고 그 외에 주민 누구나 분과위원은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예전에 없었는데 아까 우리 인사말 하신 노원구 주민자치 사업단이 여러분들의 진행 과정을 지원해 드릴 거고요. 사업단에서 이제 파견되신 동자치 지원관님이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2년 뒤에는 빠지실 거예요.
자, 이런 프로세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절차, 주민총회. 주민자치의 생명은 주민총회다. 주민총회를 언제 할 거냐? 이걸 좀 보시면 되겠고, 주민총회 상정할 계획을 논의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걸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벌써 1년 차에서 요만큼 왔어요. 주민자치 운영내기 워크숍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하고 나서 임원 선출하셔야 되잖아요. 임원 선출. 임원 선출 되고 나면 운영내기 통과되고 주민자치 운영계획 수립까지 하십니다. 올해 주민자치를 어떻게 사업계획 운영할지 전체 계획, 1년 계획을 한번 짜시게 되겠죠. 회장, 부회장, 감사를 뽑으시고요. 분과장은 분과 구성하고 나서 논의하실 거니까 임원 선출 이후에 나중에 하실 거고, 이 각 임원들마다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예전에 25명 규모에서 지금 50명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이랑 운영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자, 회장님, 부회장님한테 중요한 역할, 이 역할 하실 분들에게 중요한 역량은 뭐냐면, 이 50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 또 분과위원까지 포함한 100명 가까이 되실 거예요. 이분들 의견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잘 수렴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지 그 역량이 있는 분을 판단하셔서 선출하시면 되겠죠. 분과장도 회의 진행 잘 하시는 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이제 상계 6.7동 주민자치회 예산이 1억이 넘어갈 겁니다. 회계적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역량 있으신 분을 이제 선출하시면 될 것 같고, 간사 뽑으실 건데 간사도 공모사무소 계획서도 쓰고 평가서도 쓰고 이제 예산 입력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중에 그 역할을 하실 실무 역량 있으신 분을 잘 보고 선출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간사님은 뭐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 논의하셔가지고 선정하시면 됩니다. 노원구는 2018년부터 우리 6개 동이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올해 13개 동이 신규로 전환되면서 노원구 19개 동이 올해부터는 전동이 주민자치에 전환됩니다. 이 주민자치의 전환은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제가 대략 봐도 한 30분 넘어요. 지금 30분 넘는데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내년에는 금년에 예산 책정해가지고 내년에는 여러분 회의 수당이 2만 원 나가도록 그렇게 아마 열심히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네, 많이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협동해갖고 좋은 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좀 같이 참석하면서 즐겁게 행복한 그런 마을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동네를 한번 만들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발전된 또 제가 그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고자 관심 없는 그런 주민들을 깨워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만들면 노원구가 훨씬 발전되게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좋은 일을 같이 활발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게 봐서 지역적으로 좀 나아가서 발로 더 열심히 뛰는 봉사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호계동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그런 6.7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으로 서로 소통과 대화로 통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환경이 으뜸이 되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학교 엄마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이 노원구가 서울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놨고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6.7동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6.7동이 발전하는 쪽으로 박수를 쳐가지고 결정하는 데 동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 회의를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거로 우리 아주 합심해서 합시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노원구 6.7동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힐링 노원을 아름답게 꾸며보고 열심히 저도 일할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순서는 운영세칙 워크숍 의미와 쟁점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운영세칙이 뭐냐면 상계 6.7동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데 회칙이에요. 회칙. 지금 일단 운영세칙 정하실 때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의거해서 세칙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잖아요.
그럼 우리 조직부터 규칙부터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우리 상계 6.7동의 발전을 위해서 50명이 모였는데 우리 50명이 처음으로 함께 민주적으로 결정한 첫 결정이 운영세칙이에요. 50명이 민주적으로 같이 잘 상의하셔가지고 정하시는 성공적인 경험으로 남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쟁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 좀 어떠신지 여쭤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충분히 얘기 주시고 이 의견을 잘 받아가지고 TF, 이게 태스크포스 약자인데 우리가 50명이 막 3번, 4번 이렇게 다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대표 선수로 자임하신 14분이 있어요. 그분들끼리 한 3번 정도 만나셔가지고 초안을 완성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 같이 모실 때 초안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4월 7일날 재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4월 7일 이후에 이 전체 회의 하기 전에 TF회의는 하셔도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실 시간은 된다. 2달 정도 여유가 있다. 같이 잘 상의하셔서 세칙을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특이사항을 보면 6조의 위원회 자격, 위원은 누가 할 수 있냐 보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또는 딴 동네 살아도 상계 6.7동에 상가가 있는 사람 아니 직장이 상계 6.7동에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네 번째가 노원구만의 특징이에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 외국인들 의견을 또 의견 내셔가지고 주민자치회 다루실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좀 특이하게 선진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활동하시다가 해촉, 불명예 해촉되신, 강제 해촉되실 경우는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임기는 일단 기본으로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만약 1년 하다가 해촉됐다. 그럼 남은 1년 동안 못하는 게 아니라 해촉된 시점부터 2년 동안 못하시는 거예요. 노원구는 선출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 공문으로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어요. 근데 표결권은 없어요. 표결권은 우리 주민자치위원 50명만 투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되셨는데 임기가 2년인데 추첨 없이 2회 연임하실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원회 의무 잘 보셔야 돼요. 위원회. 폭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 운영. 이 얘기는 뭐냐면 50명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민주적으로 잘 모아야 되고 이 50명만이 아니라 상계 6.7동의 더 많은 주민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모으시는 게 여러분들 의무다. 이런 거고요. 전체 회의는 3개월에 한 번인데 분과회의는 매달 하게 돼 있어요. 분과회의. 그러니까 분과회의나 전체 회의 포함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회의 참여하시는 게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하셔야 돼요. 2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교육 연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순수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익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일 관심 많은 게 해촉사유, 해촉사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촉사유 조례상의 내용들이 세칙에도 들어가는데 이거 모르고 있다가 의외로 이렇게 해촉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2개 동 이상의 주민자치회 신청하시면 해촉돼요. 권한남용 금지.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남용했다. 이거 뭐가 권한 남용했다? 요건 여러분들이 상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무태만. 뭐가 직무태만이냐? 이거 예를 들어서 월 1회 이상 참여하는 게 의무인데 연속 석 달 이상 활동을 안 했다. 그럼 직무태만으로 해서 해촉사유에 넣을 거냐? 아니면 6개월 정도 안 했을 때 넣을 거냐? 요걸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항부터 4항까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까지는 이거는 바로 해촉되는데 이런 거 애매하잖아요. 권한남용, 직무태만 이거 애매하니까 이건 바로 해촉되지 않고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주민자치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명은 위원회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견을 거쳐서 구청장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한테 해촉해달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절차가 좀 복잡한데 이거 왜냐면 해석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너무 오그라내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운영세칙상에 어떤 경우에 해촉에 해당되는지를 정하셔야 돼요. 자, 주민자치회장은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위원님들은 6년까지 하지만 회장은 이번에 뽑았을 때 최대 4년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간사, 요 조항이 지금 다른 자치와 좀 다릅니다. 간사를 뽑으실 건데, 간사는 선거로 뽑으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역량이 있으신 분을 뽑으셔야 돼요.
지금 노원구 주민자치회 조례 예상에는 위원 중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 중에 이렇게 실무하실 분이 없다. 우리는 면접 봐서 뽑겠다.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봉구는 조례를 바꿨어요. 근데 어쨌든 노원구는 아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뽑으셔야 돼요. 감사는 주민자치회에서 감사 2명을 준다 돼 있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돼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요게 좀 바뀌었어요. 분과에서 분과위원장을 뽑잖아요. 이게 서울시의 기본 방침은 뭐였냐면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를 나왔을 때 분과에 우리 50명 위원님도 들어가지만 일반 주민도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분과장은 일반 주민 중에서도 뽑을 수 있다라는 게 서울시 방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개방된 방식이죠. 근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이 분과장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주민자치회 전체회에 와서 뭔가 표결했는데 거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노원구는 바꿨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뽑는다. 분과위원장.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여기 단서조항이 있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총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다. 올해도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저히 이게 다 같이 한 200명, 300명 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올해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임기 2년 내에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뒤쪽에 나오는데 의사 정족수. 여러분들 그 사전에 그 설문조사 하신 거 있죠? 우리 100명 이상 할 거냐, 0.5% 이상 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100명으로 지금 보시긴 했는데 그거 나중에 TF팀 잘 상의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표기된 사항을 잘 보시고 요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야 돼요. 세칙이. 자, 제가 찾아보니까 4개의 조항이 있어요. 분과위원회에서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세칙에 넣는다 이렇게 돼 있고 회의에 대해서 있고 주민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27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을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예시로 도봉구 방학이동 운영세칙 사례예요. A4 1장, 2장, 3장, 4장 이 정도 분량이에요. 4장 정도 분량. 목차를 뽑으면 이런 목차입니다. 선행했던 노원구 6개 동도 목차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똑같은 내용도 이쪽에 들어가기도 막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서 하시면 되겠다. 사전에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가 좀 뽑아왔어요. 이쪽으로 좀 다들 좀 가는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셔서 TF팀 구성하신 분들이 요 의견을 반영해서 좀 짜시면 그냥 맨땅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게 제일 민감해요. 위원회 해촉 기준. 자, 직무태만과 직권남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전 조사하실 때 3회 이상 불차면 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분과회의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전체회의 기준으로 볼 거냐? 전체회의든 분과회의든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볼 거냐? 뭐 이런 기준을 지금 모호하게 잡아도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2개 동 이상 못한다고 돼 있는데 분과위원은 2개 동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상의하셔서 이런 것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촉 기준은 중간에 바꾸기 되게 어려워요. 초반에 잘 정하셔야 돼요. 해촉 기준. 딴 거보다. 임원의 범위. 이것도 애매합니다. 임원의 범위.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감사. 분분할 수 있습니다. 분과장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의견이 다르실 수 있어요.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임원이라는 규정이 조례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임원은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네. 좀 듣고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결정은 아닙니다. 분과장이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자, 손 내려주시고 분과장이 임원회의에 안 들어간다. 분과장이 임원회의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분과장 임원회의에 안 들어가는 동 되게 많아요. 그 회의 총회 개최 의결 정족수 이거 100명 이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대부분 의견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의의 종류 사무국 회의, 임원회의 이런 것들 좀 논의가 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어떤 회의가 더 필요할지 한번 논의하시고 임원회의 참석 범위 이런 것도 포함해서 논의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지금 세칙에 넣는 동도 있고 안 넣는 동도 있는데 이거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전체 회의를 무슨 요일 몇 시에 할 거냐 회비 걷는 거 소수가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하시면 좋겠고 금액도 잘 논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